자율신경 실조증의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세요? 정밀 검사를 해도 특정한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는 분명히 너무 아픈데 대학병원에서 CT나 MRI 같은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라고만 해요. 저는 20년 동안 내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대증 치료만으로 이 질환이 완치된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께 알려드린 자율신경 건강법은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오늘은 제가 대표적으로 효과가 좋았던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자율신경 건강법, 영상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꼭 따라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째 자율신경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단순히 증상 치료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약 없이 병원에 오지 않고도 스스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약과 병원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몸이 개운하지 않으셨죠?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67세 김영희 씨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분은 정말 지친 얼굴이었어요. 영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저는 병원을 10군데도 넘게 다녀봤어요.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까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검사에서 이상 없다고만 하니 미칠 것 같아요. 분명히 가슴은 답답하고 머리는 지끈거리고 속은 더부룩한데 왜 아무도 제 병을 모르는 걸까요? 영희 씨의 증상 목록은 정말 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고 밥을 먹으면 바로 속이 불편해지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숨이 막힌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계속 스트레스 때문이니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만 했대요. 그런데 영희 씨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스트레스가 뭔데 이렇게 몸이 아픈 거냐고요. 사실 영희 씨 같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내과 진료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서너 명은 이런 원인 불명의 증상을 겪고 계세요. 특히 50대 이상 분들 중에서는 더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걸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72세 박철수 씨는 퇴직 후부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대요. 철수 씨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회사에서도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튼튼했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소화가 안 되고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철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꾀병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정신이 이상한 것도 아닌데 왜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주는 걸까요? 가족들도 병원에서 이상 없다니까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만 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몸은 불편한데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고 나오고 의사 선생님은 별일 아니라고 하고 가족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만 하고. 이럴 때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죠? 혹시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증상들 절대 꾀병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병이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일반적인 검사로는 잘 안 나타날 뿐이죠. 저는 20년 동안 내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이런 증상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거예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병원에서도 잘 설명해 주지 않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성인의 30% 이상이 이 문제를 겪고 있어요. 자율신경실조증이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이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집에 보일러 있으시죠?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면 집안 온도가 알아서 조절되잖아요. 춥면 따뜻하게, 더우면 시원하게요.
그런데 만약 보일러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 조절이 안 되니까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하겠죠. 우리 몸의 자율신경도 똑같아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의 여러 기능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정신과 약을 처방받고 오세요. 물론 정신과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자율신경실 조증은 정신과 약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근본 원인을 찾아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저도 사실 몇 년 전에 이 증상을 겪었거든요. 의사인 저도 처음엔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검사해봐도 이상 없고,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그러다가 자율신경 문제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생활 습관을 바꿨더니 놀랍게도 증상이 사라지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알게 된 자율신경실 조증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 말이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알려드린 방법들인데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병원에서 원인을 못 찾아서 답답하셨죠? 이상 없다는 말만 듣고 억울하셨죠?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증상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그럼 자율신경실 조증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하는 신경이에요. 심장이 뛰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소화되는 것도 다 이 자율신경이 조절하죠. 자율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죠.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활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몸을 이완시키고 쉬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둘이 시소처럼 균형을 맞춰야 우리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 생활에서는 이 균형이 깨지기 쉬워요. 제가 진료했던 58세 이정숙 씨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정숙 씨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손님들 응대하느라 늘 긴장하고 계셨죠. 정숙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눈만 감았다 뜬 것 같은데 벌써 새벽이고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해요. 그리고 이상한 게 밥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가야 하고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정숙 씨처럼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제가 환자분들한테서 가장 많이 듣는 증상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불안감이 심해져요. 별일 아닌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죠. 둘째, 소화가 안 돼요. 먹으면 바로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요. 셋째, 두통이 자주 와요. 특히 뒷목이 뻣뻣하면서 머리가 지끈거리죠. 넷째, 손발이 차가워져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수족냉증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우세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제가 만났던 63세 최민수 씨가 그런 경우였어요. 민수 씨는 퇴직 후에 집에만 계시는 분이었는데 점점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민수 씨는 이렇게 호소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뭘 해도 의욕이 안 생겨요. 텔레비전 보다가도 금방 졸리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요. 가족들은 제가 게을러졌다고 하는데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무기력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우울감도 심해지죠. 이런 분들은 병원 가면 우울증 진단을 받기 쉬운데 사실은 자율신경 불균형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증상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혹시 젊었을 때보다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더 아프신가요?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하세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자율신경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5년 전에 연구 모임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50대 이상 환자 100명을 조사해 봤더니 70% 이상이 자율신경 불균형 증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대로 진단받은 사람은 10%도 안 됐죠. 왜일까요? 현대의학의 한계 때문이에요. 병원에서는 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치료해요. 엑스레이 찍어서 이상 있으면 치료하고 피검사에서 수치 이상 있으면 약 주고. 그런데 자율신경실조증은 이런 검사로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의사들도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성이라고 하거나 신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환자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병원 5군데를 돌아다녔대요. 첫 번째 병원에서는 위염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과민성 대장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긴장성 두통이라고 했고, 네 번째는 불안장애라고 했고, 다섯 번째는 갱년기 증상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약을 다 먹어봐도 안 낫더래요. 왜냐? 근본 원인인 자율신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약보다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라고요. 자율신경은 우리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노래 부르기예요.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노래를 부르면 호흡이 깊어지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요. 제가 치료했던 한 환자분은 매일 아침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씩 부르셨는데 한 달 만에 불안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노래방 가는 게 이렇게 건강에 좋은 줄 몰랐어요. 이제는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는 게 제일 좋은 치료법이 됐어요. 두 번째는 족욕이나 반신욕이에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반신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자율신경이 안정돼요. 특히 저녁에 자기 전에 하면 효과가 좋아요. 제가 아는 68세 김순자 씨는 매일 저녁 족욕을 하시는데요. 순자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족욕하고 나면 발이 따뜻해지면서 잠도 잘 오고 다음날 아침에 몸이 가벼워요. 병원에서 준 수면제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세 번째는 스트레칭과 바른 자세예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자세가 안 좋아요. 특히 스마트폰 보느라 목이 앞으로 나와 있죠. 이런 자세가 자율신경을 압박해요. 간단한 목 스트레칭이나 어깨 돌리기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음식도 정말 중요해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피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이에요. 케이크, 과자, 탄산음료 같은 거요. 이런 음식들이 자율신경을 자극해서 증상을 악화시켜요.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라고 권해요. 특히 계피차가 좋아요.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제가 치료했던 71세 박영자 씨는 커피를 하루에 5잔씩 드시던 분이었어요. 영자 씨가 항상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셔서 제가 커피를 줄이고 계피차로 바꿔보라고 했어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증상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영자 씨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그동안 커피 때문에 고생한 거였네요. 이제는 계피차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균형을 잃으면 원인 모를 통증과 불편함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이건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만났던 64세 한미경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미경 씨는 처음 왔을 때 정말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3년 동안 병원을 전전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보이셨죠. 미경 씨가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가족들도 제가 꾀병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친구들한테도 아프다는 말 하기가 미안해요. 차라리 암이라도 걸렸으면 사람들이 이해해 줄 텐데 검사 결과는 멀쩡하다니까 아무도 제 고통을 몰라줘요. 그런데 지금 미경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석 달 전에 다시 만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도 밝아지고 무엇보다 아프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미경 씨가 뭘 했냐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거예요. 매일 아침 스트레칭하고 저녁엔 족욕하고 커피 대신 따뜻한 차 마시고 일주일에 2번은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고요.
미경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처음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나을 수 있을까 의심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두 달째부터는 두통이 사라졌고, 석 달째는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와요. 무엇보다 좋은 건 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장비나 비싼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아져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느끼는 증상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꾀병 부리는 게 아니에요. 자율신경실조증은 실제로 존재하는 질환이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다만 현대의학이 아직 이걸 제대로 다루지 못할 뿐이죠. 저도 의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병을 약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특히 자율신경 문제는 약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뿐이지만 생활습관 개선은 근본 원인을 해결한다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냐. 그냥 이렇게 사는 거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78세 정수님 씨가 계셨어요. 수님 씨는 10년 넘게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리셨는데 78세에 처음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죠. 수님 씨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진작 알았으면 10년을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노래 부르기, 족욕하기, 스트레칭하기, 따뜻한 차 마시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들한테도 알려주고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세요. 제가 아는 한 동네에서는 자율신경실조증 극복 모임을 만들었대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스트레칭하고 노래 부르고 건강한 차 마시면서 서로 격려한대요. 그 모임 회원들이 하나같이 건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꼭 알려주세요. 병원 여러 군데 다녀도 답을 못 찾는 분들,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 검사는 정상인데 몸이 아픈 분들, 이런 분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율신경이 균형을 되찾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최소 한 달에서 석 달은 꾸준히 해보셔야 해요.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2주째부터는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확실히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거고요. 제가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현대 생활이 그 치유력을 방해할 뿐이죠.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 그저 오늘 저녁에 따뜻한 물에 발 담그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엔 간단한 스트레칭 한번 해보시고요. 모레는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불러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를 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 원인 모를 통증이라고 하면 아하, 자율신경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아시는 거죠. 남들은 모르는 건강 비밀을 아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스마트한 시니어가 되신 겁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꼭 실천해 보시고요.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가치가 있잖아요. 다음에도 병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연구소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계속 연구하고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무료로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전문가님 모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